우리 현실이 사실은 거대한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해보셨죠? 혹은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천체물리학자들은 이 가설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딸깍 지식 지금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이 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현실이 더 높은 차원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한 이유도, 물리법칙이 이토록 일관적인 이유도 한 번에 설명되는 듯 보이니까요. 하지만 과학은 그럴싸함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이 가설 정말로 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계산과 에너지입니다. 우주를 시뮬레이션한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상태를 저장하고 시간에 따라 업데이트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비트를 저장하고 연산하려면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필요한 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도를 0토와 1대1로 만들면 더 이상 지도라 부를 수 없듯이, 우주와 동등한 자유도를 갖춘 복제본을 이 우주 안에서 유지하려면 원본과 맞먹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시뮬레이터는 계산기를 넘어서 또 하나의 우주가 되어버리고 우주 안의 장치로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지구 기후 시뮬레이션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지구 한 행성의 날씨만 1년치 예측하려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몇 달 동안 전력을 사정없이 씁니다. 우주는 훨씬 복잡합니다. 은하의 중력 상호작용, 플라즈마, 난류 양자 요동까지 포함한 거대한 방정식을 초정밀로 푼다고 상상해보세요. 연산량은 단지 많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을 아무리 더해도 닿지 않는 수준으로 튀어오릅니다. 우주 안의 컴퓨터가 우주 자체를 같은 해상도로 재현한다는 발상은 여기서 막힙니다. 그럼 범위를 줄이면 어떨까요? 전체는 물이라도 지구만 혹은 우리 근처만 정교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우주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태양빛을 받고 은하의 중력 포텐셜 안에서 움직이며 아주 먼 곳의 초신성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와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됩니다. 여기에 중력파처럼 공간 자체의 미세한 떨림도 포함됩니다. 이 수많은 외부 입력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 일관되게 들어와야만 지구에서의 관측이 맞아떨어집니다. 전세계 전파망원경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처럼 쓰는 방식, 지하 깊은 검출기의 중성미자 플럭스 레이저 간섭계의 중력파 신호처럼 서로 다른 채널이 서로를 교차 검증합니다. 지구만 그럴싸하게 그려놓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외부 조건을 함께 계산하지 않으면 관측지 사이에서 금세 모순이 튀어나옵니다. 결국 부분 시뮬레이션은 우주 전체의 경계 조건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고 다시 계산과 에너지의 장벽에 걸립니다. 해상도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게임처럼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그려주자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현대 관측은 훨씬 집요합니다. 원자 GPS는 매일 상대론적 보정을 적용하며 천문학자들은 별빛 스펙트럼에서 극미한 선 이동을 읽어냅니다. 현실 아래 픽셀 경계나 프레임 같은 격자가 숨어있다면 이런 정밀도에서 방향에 따른 미세한 잡음, 즉 이방성 패턴이 새어나와야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예고 없이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과 장비로 동시에 하늘을 봅니다. 시민 천문 네트워크, 아마추어 관측과 소형 검출기까지 합류하면 필요할 때만 그려주자는 전략은 캐싱할 시간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속임수라면 오히려 동시성 오류가 누적되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반론도 가능합니다. 상위 세계의 물리법칙이 우리와 전혀 다르고 그쪽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지금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우주의 법칙 아래서 이 우주의 자원과 에너지 제약을 전제로 따져보면 시뮬레이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일관성 자체가 매우 잘 만든 속임수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럴수록 서로 독립된 관측소를 더 많이 묻고 다른 파장을 동시에 쓰고 무작위 타이밍과 다양한 시간 스케일에서 데이터를 겹쳐보면 됩니다. 이런 테스트는 이미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는 한 가지 물리법칙 세트가 모든 채널에서 동시에 성립한다는 사실이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와 같은 자유도를 지닌 현실을 이 우주 안의 시스템으로 같은 해상도로 계산하는 일은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에서 막힙니다. 지구만 선택해 돌리는 편법도, 해상도를 낮추는 요령도 현대 관측의 촘촘함과 동시성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상상은 사고를 확장시키지만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실행 가능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어서는 이 결론이 어디까지 확실하고 어디서부터 열린 질문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더 보면 좋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막에서 우리는 이 우주의 법칙과 자원 제약을 전제로 하면 우주를 이 안의 장치로 그대로 돌리는 건 막힌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이제는 그 결론이 말뿐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무엇을 더 보면 확신이 두꺼워지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현실이 실제로 거대한 계산이라면 어디엔가 이산적 구조의 흔적이 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극초고 에너지 영역의 미세한 삐걱임입니다. 초고 에너지 우주선이나 감마선 폭발 광자를 장기간 모으면 특정 방향에서 통과가 아주 약간 쉬워진다든지 에너지에 따라 도착 시각이 티끌 만큼 엇갈리는 격자 프레임 흔적이 반복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다음으로 원자시계 네트워크가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지구 곳곳의 시계를 나노초 이하로 맞춰 수년간 들여다보면 현실의 틱이 진짜 이산적이라면 특정 주기로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수의 일관성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우주 곳곳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미세 구조성수 같은 값이 시간 공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흔들린다면 해상도 낮추기나 계산 최적화가 남긴 왜곡일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동시성 검증입니다. 전파망원경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 중성미자 관측기, 광학망원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건을 동시에 본 뒤 데이터 시간을 맞춰 겹치면 필요할 때만 그려주는 요령은 숨쉴 틈이 없습니다. 무작위성도 걸림돌입니다. 양자 측정처럼 개별 결과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시뮬레이터가 그때그때 선택을 하든 모든 결과를 미리 씨앗으로 숨겨두든 어느 쪽이든 패턴이나 비용이 새어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작위한 타이밍, 서로 독립된 장비, 다른 파장과 다른 시간 스케일을 일부러 섞어 테스트의 난도를 올립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정밀하고 더 동시적인 관측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계산 비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패턴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여러 채널에서 같은 법칙이 계속 통과된다면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더 단단해지겠죠. 다음 3막에서는 이 결론이 남기는 교훈과 한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따라가면 좋은 관측 포인트를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을 오늘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과 자원 제약을 그대로 전제로 놓을 때 우주를 같은 해상도로 재현하는 시도는 계산과 에너지에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모든 입자 상태와 상호작용을 시간에 따라 갱신하려면 기록과 연산이 폭증하며 결국 원본과 맞먹는 자원을 요구합니다. 지도와 영토가 1대1이면 더 이상 지도라 부를 수 없듯이 시뮬레이터가 우주 안의 장치라면 그 장치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유가 아니라 계산과 물리입니다. 범위를 줄여 지구만 정교하게 만든다는 생각도 실제 관측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지구는 태양빛, 은하, 중력, 중성미자, 중력파 등 수많은 외부 입력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전파망원경 간섭계는 하늘의 위상을 맞추고 원자시계 네트워크는 나노 수준으로 시간을 맞추며 중력파 검출기는 시공간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냅니다. 서로 다른 장비가 같은 사건을 동일한 법칙으로 설명해 줄 때 내부만 꾸미는 요령은 바로 모순을 드러냅니다. 필요한 부분만 즉석에서 그려준다는 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의 정밀도와 동시성이 높아질수록 숨길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듭니다. 만약 현실 아래에 픽셀 경계나 프레임과 같은 이산 구조가 있다면 방향에 따른 미세한 편향이나 에너지에 따른 도착 지연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채널에서 하나의 법칙 세트가 일관되게 통과하는 그림이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결론을 닫아두자는 뜻은 아닙니다. 더 확실히 하려면 몇 가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극초고 에너지 우주선과 감마선의 장기 분포에서 작은 이방선과 지연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계 원자시계 네트워크의 장기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 시간축에 주기적 떨림이 숨어있는지 살핍니다. 은하와 퀘이사 스펙트럼을 비교해 미세 구조성수 같은 값이 공간과 시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흔들리는지 검정합니다. 중력파, 전파, 광학 중성미자를 하나의 사건에서 겹쳐보는 멀티메신저 관측을 확대해 지연이나 위성 불일치가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내 갈래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반대로 일관된 이상 신호가 누적된다면 그 지점을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남기는 철학적 관점을 짚어둡니다.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우리의 경험은 2층 위에서 진짜이며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계가 코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연히 주어진 법칙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든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집니다. 설계자가 없다면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선택은 그 자체로 세계의 다음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입력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위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층위의 고통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상상은 호기심을 넓히는 도구로 두고 판단은 측정 가능한 질문 위에서 내리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법칙과 자원으로 셈을하면 우주 시뮬레이션 실행은 적자이고 우리의 현실은 계산 트릭이 아니라 물리법칙 자체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남기는 말과 행동이 2층 위의 세계를 실제로 바꿉니다. 우주 시뮬레이션의 실행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과 자원 제약을 전제로 계산하면 실행은 계산 에너지 관측의 벽에서 멈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또는 현실이 코드가 아니라 물리법칙 그 자체라는 해석에 이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생각과 근거를 남겨주세요. 이런 주제를 계속 검증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참여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